자,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자, 1초 쉴게요. 원래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1초 쉬니까. 자, 지금부터 그 현재와 같은 통계학이 생기게 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1초 쉬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심극한 정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캘큘러스, 그러니까 미적분학에서 프린시플 시어리 오브 캘큘러스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미적분학을 안 해서 모르겠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미분학이 있고 적분학이 있는데, 적분학은 넓이와 부피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넓이하고 부피는 옛날에 피라미드 세우고 이럴 때도 넓이하고 부피를 계산을 했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적분학은 아르키메데스의 구분 구적법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라서 5,000년 이상 된 학문이에요. 근데 미분학이 뭐냐면은 방향과 운동의 학문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가 뭐 방향과 운동을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냐, 한 17세기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뉴턴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게 됐고, 라이프니츠는 대륙에서 미분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서로 맨날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뉴턴이 자기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뿐이다라고 프린키피아에서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런 그 거인의 어깨가 누구냐면은 사실은 지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로라는 자기의 선생님이 그 한 명이에요. 베로도 뉴턴 전에 방향과 운동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베로 등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때문에 미분학과 적분학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냄으로 해서 원래는 미분학 따로 적분학 따로 발전하던 학문이 미적분학이라는 하나의 그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즉 통계학에서 프린시플 시어리 오브 캘큘러스처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중요한 정리가 뭐냐면은 중심극한 정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중심극한 정리를 수리 통계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증명하지 않을 거야. 예를 통해서만 중심극한 정리를 볼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심극한 정리하고 세트로 누가 중요하냐면은 대수의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던 내용 한 번 더 볼까요? 표본 분포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표본을 한 번만 뽑았어. 그 표본의 분포가 뭐냐면은 표본 분포예요. 그러니까는 표본을 한 번 뽑으면은 그 표본의 분포는 한 번 생기겠죠. 자, 표집 분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통계량이 분포야.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한테 내가 예를 들어 모평균이 궁금해. 그러면은 표본을 한 번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면 이게 통계량이 되는 거고 추정량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추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통계량이 분포식이나 존재를 하려면 표본을 한 번만 뽑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표본 평균, 여기서도 표본 평균, 여기서도 표본 평균, 여기서도 표본 평균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조금씩 다른 걔네들의 분포가 뭐냐면 표집 분포예요. 자,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해볼게요.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은 로우 오브, 그러니까는 라지 넘버스 시오리야. 그러니까 그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지브라스 시오리가 아니야. 그 대수, 우리 엘지브라 있잖아요. 엘지브라의 정리가 법칙이 아니거든요. 얘는 라지 넘버의 정리예요.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좀 PDF가 많이 깨졌네요. 단순 임의 추출한, 근데 제가 보내드린 그 PPT에는 정확하게 있으니까 PPT를 참고로 하시고요. 단순 임의 추출한 X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 임의 추출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확률은 표본수가 커짐에 따라 점차 0으로 작아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나 싶겠지만 이게 원래 그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수의 법칙 한번 볼게요. 단수님이 추출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확률은 표본수가 커짐에 따라 점차 0으로 작아진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죠.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에게는 모평균이 있겠지.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으면 이것에게도 표본 평균이 있겠지. 근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뽑았냐면 단순님이 추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거 절대 아니고요. 표본을 많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뽑아 나가면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결국은 어떠냐면은 차이가 0으로 수렴에 들어간다. 즉 모평균으로 표본 평균이 계속 수렴에 들어간다. 그렇겠지. 모집단이 예를 들어 10,000개짜리야. 그러면은 표본을 한 100개만 뽑았어. 그러면은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되게 차이가 나겠지. 그런데 내가 표본을 9,999개를 뽑았어. 그러면은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거의 똑같겠지. 그 얘기가 대수의 법칙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이러한 라지 넘버스 시오리의 근간을 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지 넘버스 시오리는 표본은 한 번만 뽑아요. 그런데 표본 한 번 뽑을 때 이거 좋은 기능인데 이렇게 되게 크게 뽑으면은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이나 똑같아지겠죠. 이런 얘긴데 이제는 많이 뽑는 거 말고 여러 번 뽑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표본이 있었을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여러 번 뽑아요. 그러면 여기도 표본 평균, 여기도 표본 평균, 여기도 표본 평균이 막 생기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생기겠죠. 아이고 알람이 울렸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직전이고 그 중요한 얘기가 누구냐면 중심극한 정리거든요. 근데 이 중심극한 정리는 한 번에 설명을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진도를 잘 못 나가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대수의 법칙 잠깐만 보고요. 중심극한 정리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